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뭐 묻은 줄 알고. 다들 잘 지내시죠? 이번 영상은 공시생, 경시생 분들 고민 상담과 관련된 콘텐츠인데, 제가 이제 팁이에요, 팁.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동안 수백 명의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으로 수백 명의 이제 경시생, 공시생 분들을 코칭해 보면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칭 케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뭐 공무원 경찰 쪽에 뭐 직렬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장수생들 있죠. 제가 말하는 경시생, 공시생, 장수생들은 최소 4, 5년 이상 되신 분들, 이제 그런 장수생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 파악,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코칭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탁 나타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경시생, 공시생, 수험생들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보면은 계획을 되게 무리하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단기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전에 5과목 기준일 때도 통계 데이터상으로 따지면 1년 반이 걸리는 시험이거든요. 통계 데이터상으로 따져보면. 근데 막 6개월, 7개월, 9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 학원에. 그러니까 나도 그 기간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딱 두 종류예요. 1년 안에 단기간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선행 학습이 된 과목들이 미리 있었든지, 예를 들면 뭐 한국사를 내가 미리 원래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나 경찰 한국사 시험 딱 자꾸 풀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온다. 이 선행 과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목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그 기간 안에 합격이 가능해요. 단기간 안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거짓말하는 거. 사실은 실제로는 3, 4년 했는데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공부한 기간이 7, 8개월 밖에 안 된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면서 단기 합격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극히 예외, 진짜 막 100명 중에 한두 명 겐토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소화율이 한 60% 내외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냥 긴가민가한 거 찍었는데 전부 다 그게 막 폭발해가지고 합격하는 경우, 내가 본 데서 나오고 막 이렇게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 공부는 한 절반 이상 약간 언저리에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게 공무원 경찰의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2차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1차 때 객관식으로 합격하고 나서 2차는 논문형 시험이거든요. 근데 논문형 시험이면 예를 들면 뭐 법과목 하나에서 세부 중요 쟁점에서 소쟁점까지 뭐 외워야 되는 쟁점 사항들이 한 380개가 있다 칩시다. 380개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내가 이제 숙지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차 합격을 노리고는 자기가 그냥 찍은 거예요. 한 10개 정도만 찍었어. 10개 정도만 찍고 한 2, 3개월, 3, 4개월 안에 그것만 바짝 외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10개 정도만 찍은 실력이라서 이 사람은 막 9년차, 10년차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던 그런 고인물들이 있어요. 고인물들에 비하면 실력은 형편없이 낮은데 한 10개 정도 소쟁점 찍은 데서 그냥 나온 거예요. 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떨결에 막 합격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합격해가지고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는 거야.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이고 정말 막 조상이 도운 경우. 근데 경찰이나 공무원 필기시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기준점으로 자꾸 보편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특이한 상황들을 마케팅에 활용하죠. 우리 학원에 다녔는데 막 7, 8개월 만에 합격하더라, 이렇게 이제 어필하려고 학원 측에서는 장사 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은 거기에 이제 초점 두고 기준점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 그래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로 베이스일 때
이 선행 과목이 하나도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5과목 기준으로 뭐 학습 소화율을 한 80%까지 올려서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8, 90점 안으로 들어가서 합격하는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막 해보면 구급 시험도 그렇고 경찰 순경 시험도 그렇고 보통 1년 한 4개월 정도 나와요.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평균치가. 예. 뭐좀 빠른 경우에는 1년 2개월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소화율이 좀 낮은 사람들은 한 2년 가까이 나오는 기간도 있고, 기간상으로 계산했을 때 데이터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걸 보여주면 선생님 안 됩니다, 저는 7개월 만에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이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인을 막 거부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논리적으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냐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선생님 이래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이래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거예요. 이제 돈이 문제인 거예요. 예. 돈이 문제라서 빨리 합격을 해야 된대.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니까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얼마 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딱 내년까지만 쓸 수 있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뭐 프리패스제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프리패스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과목 교수님 팀을 그냥 그걸 들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목별로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예, 언어라는 건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언어 전달이란 거 사람마다 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프리패스제가 수험생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공땡기에서 이제 프리패스제 처음에 시작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막 패키지로 다 들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막 열광했죠. 그리고 이제 막 확 다 끌어당기고 이제 다른 고시 학원들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만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다른 학원의 다른 교수님 거는 이제 단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가 금액을 또 높게 측정해버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기본 이론 강의, 기출 문제 풀이 강의,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이, 이거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안에 나누죠. 기본 이론 강의를 막 기초 입문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또 심화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출 강의, 판례 분석 강의,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최신 판례 분석 강의, 그 다음에 또 뭐 마무리 특강, 모의고사, 이렇게 계속 잘게 짜그죠.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험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한정된 자원 하에서 내가 합격을 계산해 보니까 7, 8개월 안에 붙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본인은 평범한 학습 소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무리하게 합격하려고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몰입도 80%의 몰입도로 계속 생활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뭐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고 무리하게 계획 다 잡고 그렇게 운 좋게 합격한 사람들 계획표를 끄집어 와서 이제 본인이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돼요. 그 약순환이에요. 장수생들 있죠. 4, 5년차 장수생들, 제가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반에 이제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합격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이제 막 마무리 요약서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전체 회독이나 누적 복습은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점수는 안 나오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쫓기면서. 의외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말하는 단기간에 합격이란 건 그 통계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그 수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급하고 순경은 보통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 내외예요. 그 다음에 7급 준비생들 있죠. 뭐 검찰직 7급이나 경찰 간부 후보생이나 뭐 이 7급 준비생들은 딱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요.
통계 데이터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간 안에 합격하는 게 정말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기준점이 학습 몰입도 80%란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는 건데, 학습 몰입도가 80%를 유지하면서 2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처음에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아니면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본인이 미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여유 자금을 미리 다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 자리를 고정화 시킨다든지. 근데 아르바이트 고정화 시키면서 이제 준비 기간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요 계획이 이제 그 통계 데이터 기반만큼 딱딱 체계적으로 움직이니까 압박감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쫓기듯이 공부 안 하고 FM대로 공부를 하고는 이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부모님이 내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오케이. 뭐 내가 지금 수중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프리패스 하고, 그 다음에 뭐 방 잡고 생활비 쪽에 30만 원 50만 원 잡고 해보니까 딱 9개월 만에 9개월 치는 되겠네. 그럼 9개월 만에 합격하면 되지 뭐. 그 옆에 사람, 옆에 학원에 누구 보니까 9개월 만에 합격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중간중간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면서 수험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방에 살면서 노량진에 올라가려고 해. 노량진에 그 물가도 비싼데 올라가서 뭐 분위기 익힌다고. 그리고는 학원 들어가는데 그 교수님 얼굴 앞에 보려면은 막 새벽같이 앉아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피곤하게. 그리고는 그 대강당에 그 대형 강의실에 앉아서 모니터 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딱 냉철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여유가 없어지면요, 돈을 또 막 써요. 희한하죠 이게 심리가. 제가 이제 그 코칭 케어 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 수험생들 중에 보면 돈이 항상 빠듯해. 이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거나 본인이 이제 벌어서 해야 되고 막 이래서 돈이 항상 빠듯하게 써야 되는데, 또 이런 친구들이 돈이 빠듯하게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결국은 막 커피나 이런 먹는 거 있죠. 짜잘구리한 부식비로 그거 써도 안 써도 되는 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쓸 때는 뭐 2,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모이고 하면 한 달에 막 10몇만 원, 20몇만 원, 10몇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인데도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써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희한하죠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가 충분한 여유 자금입니까? 첫 번째, 부모님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부모님한테 이 시험이 얼마나 합격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단기 합격 사례를 들이밀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투자자한테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코칭 케어 심층 면접 전국 각지에서 해보면 직렬별로 대부분 이제 면접에서 한 3번, 2번씩 떨어진 분들인데, 보통 수험 기간이 한 4년차, 5년차 제일 많아요. 2, 3년차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통계 데이터상으로 따지면 9급이나 경찰 순경 시험은 지금 현재 수준에 놓고 보자면 최소한 1년 반을 잡아야 돼요. 넉넉하게. 그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학습 소화율이 그냥 무난한 일반인이야, 평범한 사람이라면 1년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이라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그 정도. 그게 평균치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줄 수도 있고 한 2, 3개월 줄 수도 있고 2, 3개월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걸 부모님 투자자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 실제 돈은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투자자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 그 다음 경찰 이거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님 안심시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단기 합격사를 들이밀죠. 막.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미리 충분히 벌어 놓으세요. 한 1, 2년 바짝 벌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해도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오, 선생님, 제가 30인데 지금 돈을 벌어 놓고 시작하려면 32살 되는데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35에서 40살 안에 있죠. 이 30대 중후반들 되게 많아요. 그때라도 합격하면 된다고요, 사실은. 네. 1, 2년 먼저 가려다가 4, 5년 늦게 가게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내가 벌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1, 2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넉넉 잡고 한 2년 정도는 수험생활, 전업 수험생활을 할 수 있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어놓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들 중에 보면 처음에 이제 20대 중반 때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회사 취직해서 한 4, 5년 정도 다니면서 돈을 모아놨다가 30대 초중반에 다시 시작해서 의외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진짜로. 그때는 이제 뭔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좀 머리가 식혀지는 거죠. 작년에 합격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트레이너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경찰 체대를 나왔나? 그리고 이제 여경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여경 시험을 한 3, 4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필기에서 합격 못 하니까 나는 바본갑다. 나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갑다. 이러고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포기했는데 이제 경찰 송경 시험, 여경 시험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헬스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체대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에 취미가 오히려 붙어가지고 헬스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피트니스 대회, 내추럴 대회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찰 시험 그만두고 내추럴 대회 나가서 우승한 거예요. 또 이분이 여경 준비생이었는데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내추럴 대회에서 우승을 한 2번인가 하고는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레이너로 PT 하면서 한 4, 500씩 받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받았대요. 그 정도 벌었대요. 그 정도 계속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유명해졌으니까 우승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일을 하면서 돈은 모아놨고. 근데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경찰에 미련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냥 경찰 시험 한번 쳤는데 의외로 1년 만에 합격했어요. 1년 만인가. 네. 필기 성적, 필기 이제 체력에서도 좀 무난무난해서 면접에서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긴 한데 어쨌든 합격하셨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1, 2년 뭐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차라리 돈을 충분히 여유 있게 모아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져도 내가 이제 트레이너로 다시 활동하면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오히려 든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되돌아갈 길이 없으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돼요. 배수의 진이란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까 이분처럼 난 트레이너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아서 뭐 월 한 4, 500씩 버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경찰은 또 너무 하고 싶어서 다시 경찰 시험 도전했어. 그러니까 1, 2년 바짝 해보자.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때 포기하지. 근데 뭐 내가 이제 계속 트레이너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파트타임으로 PT도 가르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몰입이 더 잘 된다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네. 그래서 배수의 진 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상 돈을 벌려고만 마음먹으면 돈 벌 수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3D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진짜로. 네. 그것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진짜.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저야 뭐 워낙 집안 환경이 어릴 때부터 안 좋았으니까 이제 이런 강사 생활 한 것도 뭐 법대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저야 뭐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별 그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성인 대상 논술도 오래 가르쳤거든요. 부업으로 가르쳤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막 그 특목 대입 분야 있을 때는
이제 언어 영역하고 논술을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그냥 그걸 직업으로 하면 안 되냐고 계속 권유를 많이 했어요. 워낙 잘 가르치고 워낙 제가 좀 유명했어요. 그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학생들 안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냥 내가 고시 준비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오히려 나는 내가 혹시나 이거 시험 이것저것 준비하다 안 되면 나는 그냥 버스 기사 하고 싶어. 난 버스 기사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그래서 저는 대형 면허 땄어요. 대형 면허도. 어. 어, 뭔가 본인이 플랜 B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배수의 진을 치면 오히려 더 시험 쫓기게 되고 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돈을 내가 벌어야 된다면 차라리 1, 2년 바짝 벌어서 충분히 자금을 확보해 놓고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을 하면서 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이미 아까 이 트레이너처럼 본업이 또 있어. 그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예. 실제로 이제 사이버 수사 특채나 이런 분들은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내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제 그 뭐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충분한 자금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자금 확보를 할 때는 단기 기간을 기준점으로 잡지 말고 제발 좀 단기 합격 사례만 놓고 그럴듯한 단기 합격 사례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기 합격 사례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선행학습이 되어 있던 사람들,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겐토가 폭발하는 사람들. 근데 겐토가 폭발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럼 겐토 폭발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나도 로또 당첨될 수 있지 않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신문상에 보면 매주 1등이 나오지만 로또 사면서 나는 평생에 합격 못 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99%예요. 99.99%예요. 로또 당첨 확률이 0.00001%네요. 0.00001%인가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기준점을 잡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금 확보. 그리고 1, 2년 먼저 가려고 하다가 4, 5년 더 늦게 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쫓기듯이 공부하면 제일 안 좋아요. 또 특히나. 그래서 배수의 진은 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라리 플랜 B가 든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집중 잘하고 밸런스 있게 공부해서 제가 제 기준점에서는 빨리 할게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